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. 한국축 기자의 질문부터 받겠습니다. 질문하실 분은 지명이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힌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정준영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. SBS 정준영 기자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께 질문하겠습니다.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달에 독일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중심으로 한 통일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.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도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께서 조금 전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.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박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2015년으로 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이 두 정상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다시 연기된다면 언제까지 연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정상께서 구체적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또 국방 당국에서 판단하기로는 북한은 그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맞춘 상태라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는 맞추는 상태다.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긴장 상태에서 유연한 그 어떤 조치를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드레스덴 구상 같은 것이야말로 정말 그 남북의 그 상생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그 삶의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.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 한미 양국은 이 한미의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행되어야 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그 인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위협이 높아지는 이런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2015년, 현재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전자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시기와 조건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양국의 국방 당국이 가장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검토 작업을 독려해 나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. From Reuters, Matt Spitalnik. 로이터에서 왔습니다. 대통령님 감사합니다. 대통령님,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제재 조치 수위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분분합니다. 이 그 유럽 지도자들이 이 제재 조치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? 그리고 또 이 프로세스를 좀 연기하실 그런 용의가 있는지요? 그리고 대통령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세계적인 그 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중동 평화 그러한 그 추구를 이제 그 포기하실 생각인지요? 특히 이스라엘이 지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다,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다음 박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. 이번 그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.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공통의 이 지역의 안보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한국 정부가 만일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이
그 분쟁, 일본과 이러한 그 과거의 잔재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? 우크라이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럽 지도자들과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 몇 주만 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달간 계속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. 나는 우리의 단결, 즉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 그리고 다른 전 세계 국가들과의 단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. 그 러시아가 크리미아를 점령한 데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결을 해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더 이상 우크라이나의 그 내정 간섭을 하지 말고 또 어떤 불안정을 야기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데 있어서 단결된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유럽과 미국 모두 일관성 있게 제재 조치를 잘 계산을 해서 어떤 그 러시아의 행동을 그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재 조치를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.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제네바 협정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 제네바 협정의 의무를 계속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무기를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있던 혐의를 주지 않는 그러한 암네스티를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헌법적인 개혁을 통해서 모든 우크라이나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문서는 아주 적법한 것입니다. 그래서 유럽 위원회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또 전 우크라이나 외에 그 헌법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, 즉 키예프 정부는 그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러시아는 그 반대입니다. 러시아는 분명하게 지금 이 건물을 점령한 그 친러시아 쪽 그 사람들을 지지하면서 또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유럽 지도자들하고 주요 지도자들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또 그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나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고자 합니다. 특히 제네바 협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인 그 타겟가 된 그러한 제재 조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만일 러시아의 어떤 급격한 그러한 행동 변화를 보지 않는다면은 볼 수가 없다면은 물론 가정이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그 토대 기초는 다 바꿔놨다라는 거죠. 만일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된다면은 그래서 러시아가 좀 더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개입을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 산업 분야별 그러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. 또 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은 아주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하고 또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행동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유럽 바깥에도 많은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. 그런 국가들은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야만이 어떤 어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것은 우리 평가, 뭐 그쪽의 평가하고 그 정도의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긴밀한 공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노력의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겟된 제재 조치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높이
좁히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입니다. 그러면서도 어떤 다른 러시아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, 즉 문을 열어놓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러시아가 점점 더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취할 조치를 미리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. 중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이 문제는 뭐 60년, 70년, 8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6개월에서 9개월의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. 미국 대통령으로서 내가 할 역할 중에 하나는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이것은 미국의 이해, 이스라엘의 이해,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이해로서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 이 문제를 잘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어느 정도 양쪽이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만 할 것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죠. 솔직히 말해서 그 어려운 결단을 낼 수 있는 정치적인 의지가 양측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아주 최근에 아바스 대통령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조치를 하면서 즉 하마스와 다시 대화를 한 것,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선택한 그런 행동 중에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. 나는 캐리 장관의 아주 너무나 열정적인 그런 노력을 지지합니다. 지금 아주 상당히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쩌면은 어느 정도 휴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양측이 어떤 대안을 봐야 될 그러한 가능성도 있습니다. 누구도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가능성이 아닌 민주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국가 또 팔레스타인 국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한 시나리오가 나한테 그렇게 진지한 시나리오를 또 제출한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양측이 함께 만나서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것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문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문으로 나아가라고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. 다음 주에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, 다음 달에 둘이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, 아니면 다음 6개월 동안 만에 그 문으로 나갈 것이냐,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할 것이고,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. 우리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들이 화합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해, 지역의 이해, 이스라엘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.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로 안보에서 이해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. 먼저 이렇게 좀 우리 희생자 또 피해자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문제는 우선 지난 3월에 헤이그에서 있었던 한미일 3국 정상 회담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국 측, 특히 오바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헤이그에서 열리고 또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우리 세 나라가 공조를 해가자 하는 이런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의 지도자가 보인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
그 무라야마 다마라든가 고노다마를 그 역대 정부가 쭉 내각이 계승해 왔는데 그것을 계승하겠다. 또 그 일본 그분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성의 있는 그런 어떤 해결을 위해서 힘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모처럼의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마당에 이것이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? 이걸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때 그 아베 그 총리께서 약속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정성 있는 그런 그 어떤 실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한일 외교부의 그 국장급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그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때 그 어떤 신뢰의 끈이 다시 또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루었던 그 어떤 협력하자는 그런 모멘텀이 살려나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만약에 좀 잘 안 된다 그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그 최소한의 어떤 그 모멘텀도 좀 살려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특히 피해자 그 할머니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경우에는 다 돌아가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55분밖에 남지 않은 고령의 할머니들이십니다. 그래서 그 이분들에게 너무 늦지 않게 그 성의 있는 그 어떤 노력 이런 것을 진정성 있게 보인다면 만약에 너무 때가 늦어버리면 영원히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.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진정성 있는 그 실천 그런 게 따르게 된다면 거기서부터 어떤 그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는가. 또 저도 그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공조나 노력이 협력이 중요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이런 일방적으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한국의 속담같이 한쪽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.